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예정됐던 법요식이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때문에 사찰을 찾은 불자들이 많지가 않아서 차분한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경남의 사찰을 다녀왔습니다. 창원의 한 사찰. 마스크를 쓴 불자들이 간격을 둔 채 법당 입구에 들어갑니다. 거리 좀 떨어져가지고 좀 잠깐 거기 열 체크하고. 사찰 관계자들이 손 소독과 함께 열 감지 카메라로 불자 한 명 한 명의 발열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도를 올릴 때에도 불자들은 널찍이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부처님 가피로 이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기를 간절히 영원하는 데 있어서 오늘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불자들로 북적거렸을 진주의 한 사찰도 오늘은 한산합니다. 사찰 안에는 목탁과 불경 소리만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불교계는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법요식을 한 달 뒤로 미뤘습니다. 대신 전국 15,000여 개 사찰에서 입제식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가 소멸되고 또한 모든 이들의 지치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위한 기도를.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이번엔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재 전문 연구기관, 바로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입니다. 선진국들은 소재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정부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재료연구소는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이다 보니까 한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재료연구소를 독립기관인 연구원으로 승격시키자는 노력들이 그래서 이어졌는데 관련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법률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완수 의원과 고 노회찬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입니다.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은 재료연구소는 그동안 국내 재료연구 분야를 선도해왔지만 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예산이나 인력, 연구 자율성 등의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독립연구기관으로 승격되면서 독자적인 소재 연구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소재 전문 국가연구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터라 원 승격의 의미가 더 큽니다. 재료 연구가 여러 기관에 좀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 기획 정책 수립을 해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소재 강국이 되는 재료연구원 승격을 위해 노력해온 경상남도와 창원시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계와 항공, 자동차, 조선 등 소재가 중요한 중공업이 경남의 주력 산업인 만큼 재료연구원 승격이 국내 산업은 물론이고 경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우리 제조업을 45년 해왔는데요.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신제조가 필요하고 그 신제조에는 새로운 소재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신소재들을 많이 개발해 주실 것을. 재료연구원 승격으로 창원시가 진해 첨단연구단지에 추진하던 제2재료연구원 건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합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 환자가 남자 간호사와 실랑이 끝에 쓰러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 의식을 잃은 환자를 2시간 동안이나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합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남자 간호사 47살 정모 씨가 실랑이 끝에 55살의 입원 환자를 넘어뜨린 건 지난 20일 밤 9시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의식을 잃은 환자를 인건병원 응급실로 옮긴 건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상태가 악화된 환자는
다시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8일 만인 28일 결국 숨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2시간 동안이나 응급실 이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병원 측도 사건 직후의 늑장 대응을 인정합니다. 늑장보고는 수상되고 나서 즉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당국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체계가 유지되어 있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사건 직후 간호사와 병원 관계자가 환자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말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밀친 건 아니고요. 두 손을 잡고 멱살을 잡고 저 바닥에 내치는 바람에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 측은 사건 다음 날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간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숨진 환자가 지친 시간 이후에 통제에 따르지 않아 시비가 붙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간호사 장 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 부검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김해시 삼계동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 용접 작업을 하던 39살 조모 씨가 숨졌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으며 경찰은 용접 작업 도중에 새어나온 유증기가 폭발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낮 12시 5분쯤에는 함안군 칠서공단에 있는 한 제지공장 폐지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지금까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9일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아서 누적 환자는 11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3명 가운데 완치된 사람은 93명이며 20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시작된 황금 연휴에 사람들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지는 사회와 행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 방역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대폭 정비한 조직 개편안을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합니다. 생활 방역 추진단은 기존의 보건행정과 내에 감염병 관리 담당 기능을 확대 재편한 것으로 일상적인 생활 방역 실천을 비롯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예측되는 비대면, 무인화, 자동화, 배달 문화 확산 같은 사회 대변혁에 따른 제도 개선을 총괄 점검합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녀가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 1000여 곳에 재개장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가 다녀가서 자치단체로부터 방역과 일시 폐쇄 조치된 소상공인의 점포 사업주이며 확진 환자의 직접 방문 점포는 최대 300만 원, 확진 환자의 방문 건물 내의 점포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네, 뉴스데스크 경남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